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두 로드샵 제품으로 메이크업한 모로코입니다. 오늘 좀 화려하게 해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항상 말린 장미, 톤 막 낮은 거, 좀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것만 자주 했는데 이렇게 좀 과감하게 상큼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겨울에는 뭔가 차분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과 딱 대비되게 이런 밝은 톤의 니트를 입었을 때 뭔가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모로코이니만큼 화장품에 집중된 이야기들로만 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화장품의 깊고 깊은 세계로 빠져보시죠.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 빵! 홀리카 굿세라 슈퍼 세라마이드 미스트. 오늘은 모로코잖아요. 그래서 홀리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 처음 써요. 근데 세라마이드 성분 자체가 저랑 좀 잘 맞는 성분이라서 선택을 해봤어요. 이 안개 분사가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사 방식인데 얘도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개 분사가 너무 많이 날아가서 내 돈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냥 직분사로 쫙쫙 돈값을 내 얼굴에 쫙쫙 이런 느낌 좋아하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 안 해봐도 저한테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형이에요. 흔들어서 써야 되는구나. 촉촉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일단 이 솜 자체가 좀 부드러우면 촉촉함이 더 느껴지거든요.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솜을 어제 썼었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먼지가 풀풀 날려가지고 지금 이거는 비오템 솜이에요. 떼봐. 자, 겨울철에는 이런 촉촉한 스타일의 미스트를 한번 얼굴에 닦아내는 용도로 수분을 주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저 얼굴 좀 피둥피둥해졌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결혼하고 살쪘어요. 쪄야죠. 이걸 코로 마시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좀 밀착을 시켜주세요. 왜냐면 얘가 둥둥둥 떠있으면은 안 그래도 나도 모르게 기초 제품을 많이 바르게 되는데 얼굴에서 밀착이 안 돼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쯤에서 수건을 좀 뺄게요. 이렇게 사자머리로 해야 이게 뒤가 여기가 확 안 넘어가거든요. 뿌리가 눌리지 않게. 루틴이 있어요. 한번 털을 스캔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 두꺼운 털이 나는 걸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눈썹 칼은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은 다 판매를 합니다. 저도 그냥 보이는 거 사는 편이라서 이런 눈썹 칼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을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해요. 해가 막 구름에 가려졌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털을 적당히 밀었으면 가위랑 함께 항상 눈썹 정리는 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칼로만 하면은 뿌리만 다 밀어버리고 그래도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또 뿌리를 또 밀고 악순환이 됩니다. 삐져나온 털들을 정리해야 해요. 자, 이렇게 촉촉한 미스트를 뿌렸다고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솔의 퍼펙트 시카 트리트먼트를 발라볼게요. 에센스가 가격대가 좀 있어서 또 스킨 로션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안 바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안 바르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쿠션을 발라도 얼굴이 부옇게 떠오르는 너무 파우더리해서 여기하고 더 경계지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봐봐, 이게 제형이 얇아서 제 얼굴이 지금 계절을 타서 건조한 상태니까 더 쫙쫙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거는 발라놓고 얘가 얼굴에서 작용을 하는 시간 동안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지 이거를 며칠 바르고 안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 있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많이 발라주고 중요한 건 흡수, 손으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좀 이제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두나 타임 리버스 세럼까지 저는 뭐 이거를 미백을 위해서 바른다기보다는 수분감이 좋아서 이런 쫀쫀한 제형이에요. 가격대 저렴한데 쓸만한 화장품 하면은 저는 딱 이솔이 떠오르는데 사실 저는 이솔이랑 작업을 해서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솔을 자꾸 추천하지만 사실 댓글들을 보면은 시드물이라든지 어디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시드물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인터넷 화장품에도 검증된 성분 좋게 만드는 정직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클레어스도 괜찮아요. 제가 선크림은 오늘 클레어스를 쓰긴 할 건데 오늘 크림은 광고를 엄청 열심히 하는 회사죠.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크림. 이거는 조그만 용인데 전 되게 꾸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꾸덕하긴 꾸덕해요. 근데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이런 크림을 바를 때 좀 더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게 바르시려면 이렇게 귀찮으시더라도 한 손으로 펼쳐 바르는 거를 권합니다. 내가 잘 쓰는 손으로. 양손으로 비비게 되면은
어쨌든 조금 더 빠르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밀착이 조금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제 얼굴이 많이 빨개지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 아닌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빨개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피부가 안 빨개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펼쳐 발랐으면은 좀 더 좋아 보이긴 했을 거예요. 이 화면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야, 여러분 제 코털 빠진 거 아니고요. 코털이 아니면 뭐지? 코털같이 생겼는데 눈썹 털일 거예요. 이마는 스킨케어 할 때 특히 더 대충 하게 되는데 이 이마에서 오는 건조함이 또 엄청나거든요. 이쪽에 방어막을 아주 잘 펼쳐 발라줘야 돼요. 눈썹 방향 따라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방해될까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쪽도. 세라마이딘 광고 많이 할만하네. 크림 괜찮은데요? 특히 이쪽에. 쿠션을 탓하기 전에 내 기초 케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쿠션 사놓은 거 괜히 돈 날리시지 마시고 기초를 잘 한번 해보세요. 선크림은 디어클레어스의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 아니 이게 제 주변 지인들이 진짜 좋다 좋다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나오고 유튜버 고수님도 너무 극찬을 하시고 코닥 저희 직원분도 너무 극찬을 하시고 그래서 아이 뭐 클레어스야 잘 만드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용량 진짜 많아요. 얼굴용은 용량이 적은 선크림도 많은데 80ml. 많은 용량과 완전 보들보들 에센스처럼 싹 사라지죠. 얘가 너무 에센스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발라보면은 저 진짜 이런 선크림 세상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크림처럼 발리는데 너무 부드럽게 흡수되고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뭔가 피부에 프라이머 같은 느낌도 이렇게 싹 주면서 발림성 자체가 여러분 다르지 않나요? 물론 저도 이게 화장품을 많은 브랜드로부터 봤는데 특히 선크림 같은 거는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제형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밀착도 너무 잘 되고 보드라운 것이 제가 정말 극찬을 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선크림입니다. 크림 같은 제형이라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에도 목 쪽 정도까지는 신경을 좀 써서 그리고 얘는 정말 촉촉 타입이라서 그냥 크림 바른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레이어드를 해줘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시려면은 선크림까지 한 다음에 미스트를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클리오의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픽스 미스트인데 솔직히 미스트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픽스 미스트여야 돼요. 촉촉한 아까 스킨케어 할 때 쓰던 미스트 말고 얘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에 발라놓은 크림 제형들이 빙글빙글 돌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밀착을 꾸덕하게 해줘요. 그러면 건조해서 더 들뜨기 쉬운 피부에 외부 영향을 좀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에스쁘아 프리페이스 스킨피터 프라이머. 얘는 얼굴 전체에 바를 건 아니고요. 이미 얼굴을 베이스가 잘 먹게 쫀쫀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속력 부분에서 조금만 도움이 더 되라고 이 앞쪽에. 이런 베이스는 여름에는 너무 잘 먹는데 아무리 촉촉하고 좋은 베이스라 하더라도 쫀쫀하게 스킨케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잘 먹던 피부가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계절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 탓을 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했던 것처럼 스킨케어에서 아주 쫀쫀하게 바탕을 만들어주면 여름에 잘 먹었던 그런 피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 중심으로만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약간 밀착해서 턱은 저는 이렇게 하고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이 정도만 하고 이쪽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거는 과감히 버리는 걸로. 이렇게 레몬색의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사실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엄청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은 블링블링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니트 색깔 바꾸는 걸로 그날그날의 룩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옷이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이런 밝은 색에 겨울에 되게 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니트를 입었을 때 얼굴에 과도하게 색조의 그 겨울에 예쁘다는 말린 장미의 그윽한 느낌을 하면은 딱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아까 기초도 메이크업인데요. 아무튼 먼저 쿠션은 토니모리의 모스키노 시크 스킨 쿠션. 시크 베이지 색상입니다. 제가 느끼는 토니모리는 제품력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대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 가성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부정적이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토니모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얘를 퍼프의 끝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퍼프가 본통을 넘어가도록 해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슬쩍 묻거든요. 쿠션은 항상 슬쩍 묻혀서 얼굴에 얇게 깔아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뭉치지 않고 뜨지 않고, 그리고 여기 처음부터 다 가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쪽은 어차피 코너져서 잘 안 가려져요. 외곽 부분을 조금씩만 묻혀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퍼프에 이렇게 글씨가 묻어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바르면 거기서 거기는 그리고 또다시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한번 슬쩍 긁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양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1호와 2호의 색상 차이가 은근히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호 가시고, 나는 차분하게 쓰고 하이라이터처럼 컨실러로 밝혀줄 수 있어 하시는 분들만 2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23호 쓰시는 분들은 2호 예쁠 것 같고요. 이제 코 쪽에는 약간만 밀치듯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밀치듯이 해서 나도 밀치듯이 해야지 해서 너무 밀치듯이 하면은 코가 더 떠버려요. 그리고 또 밀치듯이 계속 터치하는 영상을 보고 계속 밀치듯이 하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밀치듯이 터치를 하다가 멈춰주셔야 되는데 그 시점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 멈춰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코에 얼만큼 발렸나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코털이 너무 발사하고 있어요. 제가 앵간한 거는 이렇게 창피한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좀 기분이 그렇다. 웬일이니? 아우 그냥 쭉 뻗어있네. 진지했는데 지금 다시 계속해서 진지하게. 그래서 코 옆에 빨간 혈관 같은 거 가릴 때는 아주 얇게, 거의 가려지는지 마는지 모르게 살짝만 한번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약간 정리됐는데 덜 된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거는 아마 이 강력한 다크서클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실 때 다크서클 때문에 뭔가 얼굴이 정돈 덜 된 느낌에 속지 마시고, 다크는 나중에 가릴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 외곽 볼 쪽, 사실 여기가 되게 피부 메이크업에서 깨끗한 이미지, 좀 피부가 망한 이미지 되게 크게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전 살짝 이렇게 계속 긁어주는 느낌으로. 토니모리 퍼프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제는 퍼프 못 만드는 회사 없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이 퍼프는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을 거란 말이에요. 2-3개 정도? 거기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이 퍼프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공장의 수준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화장품 회사들이 퍼프를 내놔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 기업은 퍼프도 직접 만들겠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가요? 완벽하진 않지만 정도는 좀 된 것 같죠? 여기까지만 쿠션을 써주고, 이 다크를 가리는 방법은 저는 원래 코렉터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코렉터를 쓰지 않더라도 내 피부톤보다 조금 어두운 컨실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웨이크메이크의 디파이닝 커버 컨실 팟 2번 트루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 꾸덕한 제형의 컨실러를 눈 밑에 가리실 때에는 브러쉬 제형을 이렇게 느낌이 조금 딱딱한 컨실러 브러쉬보다는 좀 갈라지더라도 얇은 컨실러 브러쉬 제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인조 모이냐 천연 모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얇은 애를 내 주름 있는 데 있죠? 여기를 오히려 경계지게 한번 채워주세요. 다크서클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한번 여기 튀어나왔던 걸 수술을 받았거든요. 몇 년 됐는데 꺼져 있기 때문에 꺼진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어두운 색으로. 색 차이는 나지만 여기랑 다르죠. 그 브러쉬에 바를 때에도 이쪽에 여기를 이용해서 주름을 채울 거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주름 경계를 오히려 만들어가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꾸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기보다는 약간 느낌만. 아까보다 훨씬 정돈이 됐죠? 클리오의 킬 커버 컨실러 리퀴드 리넨 색상이고요. 제 피부톤하고 살짝 비슷한 부드러운 컨실러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모로코를 보시는 분들은 가격에 중심을 많이 두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을 중심을 두고 보면 얘가 사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로드샵의 퀄리티가 올라간 만큼 저는 가격도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실러에는 조금 비용을 투자를 하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얘를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 특히 저는 좀 코벽을 커버를 잘 못해서 항상 쉐딩을 했을 때 더 얼룩져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느낌을 같이 연결을 해서 주름 사이사이에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붓자국이 좀 나 있는데 컨실러는 빨리 픽스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한 번 더. 사실 이거는 주름 경계에 엄청 선을 채워가면서 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브러쉬를 살짝 날리듯이
또 컨실러의 양이 너무 부족하면은 파운데이션 열심히 발라놓은 게 들뜰 수 있어서 브러쉬에 컨실러를 묻혀야 할 때, 떼야 할 때 이거를 좀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픽스가 되기 전에 쿠션 퍼프로 자국만 살짝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밀착. 이 컨실러를 발라놓은 눈 밑에까지 꾹꾹 누르게 되면은 이 퍼프가 어쨌든 수분감을 좀 가져가잖아요. 너무 많이는 하지 않게. 그리고 어느 정도 봐서 가려졌다 하시면은 멈추시는 게 좋아요. 이거 왜 자꾸 주름이 더 보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가 더 나중에 부옇게 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방의 환경은 형광등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제 조명 상태가 그렇긴 한데 위에서 빛이 내려올 때는 여기가 더 부각이 돼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화장할 때 여기 밑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명을 없는 쪽으로 돌려서 아 뭐 이쯤 하면 됐겠다 하는 선에서 멈춰주시는 게 좋아요. 코 옆에 살짝만. 그리고 이쪽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같은 컨실러 란제리 색상. 이 피부에 밀착을 시킬 때는 좀 컨실러 브러쉬도 얇은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프로 눌러주는 거에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은 더 피부 메이크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브러쉬로 하고 약간 눌러주는 느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해도 얼른 자국이 나버리거든요. 이거 봐요. 지금 아주 얇으면서도 제 피부톤하고 그렇게 이질감 없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쿠션을 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촉촉한 제형인 것 같으면서도 밀착은 어느 정도 되는, 다만 너무 푹 찍어서 푹 누르게 되면 되게 도톰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조절만 잘 해주면은 얇게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아무래도 센스틱한 꾸덕한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퍼프를 보슬보슬한 재질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꾸덕한 제형은 이런 보슬보슬한 재질을 만나면은 그 꾸덕함이 좀 덜어지면서 밀착이 좀 잘 되게 발리게 돼 있거든요. 되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쿠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 부분에서는 좀 너무 밝고 조금 바로 확 어두워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잘 맞는 분들은 딱 잘 맞겠지만 애매한 피부톤에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뭔가 얇게 한 톤 깔아주고 컨실러를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히 건조하거나 텁텁하거나 너무 포슬하거나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우더 캔메이크. 이게 아티스트들이 쓴다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100만 년 전에 다이소에서 브러쉬를 샀었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되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파우더 브러쉬는 어쨌든 조금 얼기설기하면은 사용하기가 괜찮아서 엄청 고가의 제품을 안 써도 되기는 하거든요. 특히 쉐딩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얼기설기 해주기만 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엄청 비싼 브러쉬하고 차이를 못 느껴서 더더욱. 근데 이거 진짜 좋네? 아 좋네? 어머 이거 유명할 만하네? 이거 마진 없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끼익끼익 소리는 겨울이 되면서 매일매일 듣는 소리예요. 바람이 불면서 뭔 소리가 이렇게 끼익끼익 나나봐요. 하지만 우리 화장에 집중해서 계속 더 가볼게요. 파우더 처리를 하고 원래 저는 아이 프라이머 바르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은 스킵을 하고 마지막 오너먼트를 거는 순간 트윙클하게 빛나는 그날의 기억, 작지만 커다란 설렘, 반짝반짝 영롱한 오너먼트 컬렉션, 에뛰드하우스의 다이니 트윙클 컬러 아이즈 1호 로즈 골드 오너먼트. 이거 아마 출시된 지 조금 됐을 거예요. 들켰다 이 마음 선택해서 발라볼게요. 역시 장명 센스가 독특해. 이런 레몬 색상을 입었을 때는 가을, 겨울 같은 색상을 선택하기보다는 되게 계절로 따지자면 여름, 봄 한 색상을 선택을 해야 옷하고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옷의 색상이 좀 강렬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색조의 욕심을 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굴에 색조 욕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옷을 좀 흰 바탕이나 좀 파스텔 계열? 물론 얘도 약간 파스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좀 옷에서 색조에 힘을 빼주고 얼굴에 힘을 줘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브러쉬로 발라보니까 옅은 색조 밀착이 쫙 잘 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손으로 할게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그래요. 섀도우가 브러쉬로 좀 밀착이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손으로 바르고, 손이 너무 뭉친다 싶으면 브러쉬로 바르고, 제품에 따라서 사용 방법을 달리 해주면은 이 세상 모든 화장품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바른 듯 만 듯 이 정도 느낌만 내는 거죠. 그리고 에스쁘아의 인게이지먼트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핑크 느낌을 가운데만 좀 더 주는 거예요. 에뛰드 제품만 바르기에는 제가 생각한 핑크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퍼뜨리면서 이 정도.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렇게 물 한 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보이게. 너 졸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돼요. 그런 뭐라는 거야? 쌍꺼풀 라인을 타고 위쪽으로. 사실 이거는 쌍꺼풀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조금 가다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뭐 라인이고 뭐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느낌이 조금 나게 퍼뜨려주면서
그리고 조금 채도가 낮은 요 되게 예뻐 보이는 색상은 발그레 한 두볼이라는 색상인데요. 얘는 조금 그을린 듯한 느낌이 날 만한 이런 언더, 좁은 부위 이런 조그마한 브러쉬에 좀 투자를 하셔야 밀착감 있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큼만 발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피카소 브러쉬예요. 색조는 이 정도로 일단은 깔아두고 바로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를 하고 아이라이너를 해주기 전에 이니스프리 차가운 더치커피 완전 진한 이런 고동색을 아이라이너 하기 전에 모양 잡아주는 용도로 해준 다음에 점막만 아이라이너로 채우는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밝은 톤의 옷을 입었을 때 아이라이너 색상이 또 너무 브라운으로 찍 그어져도 그 또렷한 느낌은 살지도 않으면서 괜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옷하고 좀 안 어울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눈 모양은 살려주되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도톰하게, 너무 그렇게 길지도 않게. 만약에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섀도우로 하는데 가루가 너무 날리고 잘 발려지지 않는다 한다면 섀도우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나 브러쉬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싹싹 안 붙는 거는 도구 탓을 99% 정도 해도 됩니다. 모양만 잡고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929 슬림 젤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블렌딩을 표현할 게 아니라서 이런 매트한 아이라이너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끝을 뭉툭하게 처리하고 작은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서 이게 아이라이너인지 섀도우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또 브러쉬로 밀착을 해주면은 번지는 것도 조금 덜해요. 100%안 번질 수는 없고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스머지도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불그리한 느낌은 살려주고 싶으니까 중간 톤으로 썼던 얘를 다시 묻혀서 짙은 아이라이너 경계에 살짝살짝 문질문질 언더 조금만 더. 여기서 욕심내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라인만 따라서 살짝만. 왜냐면 여기에 뭔가 욕심을 내서 많이 하면은 기껏 옷의 주인공을 몰아주기로 한 게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를 이 메이크업의 욕심은 짜잔! 이 글리터로 채워줍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아이 스팽글 글리터. 와우, 아이 스팽글 글리터, 스팽글리터. 오, 이 장명 센스. 샴페인 파츠. 아무래도 이번 색상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반짝반짝. 눈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큰 동그라미 3개가 있거든요. 이런 스팽글 입자를 넣어놔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글리터예요. 이쪽엔 3개, 이쪽엔 1개. 눈두덩이에도 동그라미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1개. 지금 1개 나왔고 하나 더 나왔다. 이 스팽글이 몇 개 들러본 듯이 재미가 있네. BCL의 래시업 마스카라 롱. 얘는 완전 가벼운 스타일인데 오늘은 완전 좀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만 할게요. 제가 속눈썹 붙이는 게 어렵지 않아지면서 모든 메이크업에 속눈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은 제가 잘 쓰는 BCL. 얘가 자연 흑발에 되게 자연스러운 색이에요. 심이 얇다 보니까 굉장히 날렵하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스크류 브러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머리를 톤 다운했을 때에는 자꾸만 찾게 되는 색상이더라고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실브라운도 생각보다 붉은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색상이 모발에 착 붙어요. 이렇게 하면 눈은 여리여리하지만 눈썹으로 또렷함을 팍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블러셔는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17호 아련한 목련화. 이 허연 색을 먼저 깔아줘요. 이렇게 흰기 많은 블러셔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조가 좀 장착이 돼 있는 피부는 이런 허연 색을 발랐을 때 은근하게 내 홍조가 올라와서 더 자연스러워요. 홍조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넓게 깔아주고 이 뽀빠파리의 빗방울 치크 2호 수줍은 핑크 빗방울. 굉장히 쨍한 핑크색이에요. 얘를 부분적으로 약간 이쪽에 이런 느낌으로 발색은 되게 잘 올라오네요. 한 번 더 이니스프리를 뽀얗게. 뽀얀 느낌은 이니스프리 블러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사실 여기가 제 피부 자체가 약간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는데 캔메이크 파우더를 한 번 더 쓸어줍니다. 사실 이 핑크 블러셔에 이런 상아색의 이런 파우더를 올리면은 조금 피치피치로 바뀌어요. 아무래도 파우더는 좀 노랑노랑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캔메이크 올리니까 되게 뽀해진다. 이게 바로 파우더 입자의 힘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주고 쉐딩은 에스쁘아의 라이트 그레이. 얘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분리도 돼요.
양면 테이프가 힘을 다했어. 하하하. 다시 붙여야겠어요. 이럴 때 글루건으로 쏘는 게 최고예요. 하긴 그럼 조금 뜨긴 하겠는데. 좀 투명한 느낌이라서 너무 강하게 주기보다는 살짝 흔적만 내주는 정도로 코 옆에 살짝만 만질게요. 콧대를 막 세우기보다는. 그리고 턱 라인에 제가 머리를 풀릴 거라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슬쩍슬쩍 이렇게 머리를 하고 립을 볼까요? 이렇게 제가 발리에서 사온 조그만한 리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알러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러지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조금 간질간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긴 한데 이런 색감이 좀 방해가 되지 않게 무채색의 귀걸이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핑크가 물들어져 있는데 아리따움의 하트인 밤 핑크 어바웃 유라는 색깔이에요. 이런 색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좀 쨍해도 오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밤 타입.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너무 진하게 말고. 매트보다는 촉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깔끔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로드샵 제품으로. 이제는 로드샵 제품들이 가격대가 조금 다 올라가서 되게 저렴한 제품이라는 인식보다는 매장도 많고 하다 보니 좀 접근성이 좋은 제품으로 다가가야 더 개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퀄리티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발색력도 좋아졌고 색감의 다양성, 파운데이션도 또 색상도 다양하게 좀 나오는 편이고 브러쉬도 퀄리티들이 더 많이 올라갔고 뭐 베이스, 픽서 이런 것들도 너무 다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백화점까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영역이 좀 많이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룩도 너무 예쁘고 좋겠지만 이렇게 니트 색깔 하나만으로 이런 색상의 과감한 선택으로 그날의 룩과 기분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